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고 있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가을 하면은 이사철이겠죠? 이사들 계획 많이 하고 계신데, 이사 후 정리. 어떻게 하면은 쉽게 힘들이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팁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물론 저희 같은 정리수납 업체나 공간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쉽게 처리가 되시겠지만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수납 컨설팅을 신청하기 어려울 때 고객님이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이사 가시기 전에 먼저 각 방의 용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가구를 미리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이 가구 배치를 다시 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실 때에 실측을 해볼 수 있으면 방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재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방 사이즈를 실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반베이스나 오늘의 집 3D에 같은 평수 내부의 실측 사이즈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집이라도 이 인테리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실측이 가능하면 실측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만약에 도면에서 가구를 배치할 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변수가 있어도 잘 들어갈 수 있게 가구 배치를 해보면은 실수 없이 이변 없이 가구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를 하실 때 가구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배치를 해달라고 말씀 안 하시면은 이사 후에 그거를 사람을 쓰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구를 이동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다시 실측을 했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는 사이즈였는데 이사 업체에서 여기는 어떤 이유를 대서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냥 엉뚱한 방에다가 놓고 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소소한 서랍장이나 이런 거는 그냥 셀프로도 이동이 가능하시겠지만 저희가 컨설팅 해드렸던 고객님들은 엄청 무거운 장롱 같은 거를 침대를 잘못 배치를 해서 다시 옮기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가구 외에 정말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 큰 가구들은 미리 가기 전에 배치를 생각하고 가시면은 다음에 가구 배치할 일이 없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견적을 받으실 때 너무 싼 것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업체가 좋고 어느 업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견적을 내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A 업체는 한 600만 원에 견적을 냈고 B 업체는 35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내서 그래 뭐 별다를 게 있겠냐 하고 이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 늦게 끝났고 거의 밤이 늦도록까지 이사를 했고 그래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셨다고 추가 비용을 내게 됐는데 그 비용이 거의 처음에 첫 번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던 금액과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도 그렇고 정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내서 추후에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똑같아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그렇고 정리도 그렇고 너무 처음부터 저렴하게 견적을 내는 업체는 조금 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사하기 전에 버릴 거를 미리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견적도 줄어주고 이사 후에 그거를 다시 선별해서 정리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게 참 이상적인데 그게 어려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사하는 날 버릴 것들만 한 구역에 모아두세요. 그래서 이사를 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고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면 이삿짐을 옮기시면서 같이 버려주시니까 쉽게 비우고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거는 버려지고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알려드리게 되면은 이게 의사 전달이 잘못돼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물론 버리는 건 쉽지만 버려진 걸 다시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섹션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책을 버리고 갈 거다 그러면 이쪽 책꽂이에는 버릴 거면 다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책꽂이에 있는 소소한 가구나 물건들에는 이 테이프 같은 거나 아니면 라벨지로 이 가구가 어느 방으로 갈 거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그 방으로 정확하게 가거든요. 테이프나 라벨로 어느 방으로 갈지, 어느 구역으로 갈지를 좀 미리 정해두시면 혼선이 없이 정리가 가능하세요. 커튼도 이삿짐 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새롭게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고객님이 따로 레일을 사서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일이고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실 때는 그 사이즈에 맞게 커튼 레일 정도는 미리 구매를 해야 미리 설치가 돼 있어도 커튼은 추가로 길이 맞춰서 주문해서 걸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새로 달아야 될 경우에는 미리 사놓으시면 이삿날 설치를 부탁하시면 되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렉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가는데 렉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사놓으세요. 미리 사놓으시고 이삿짐 정리하기 전에 사놓은 렉을 설치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렉을 설치한 후에 물건을 정리해 주시거든요. 근데 렉이 미리 구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쪽에 물건을 산처럼 쌓아놓고 가시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려면은 물건을 다시 다 뺀 다음에 렉을 설치하고 또 물건을 정리해야 돼서 엄청 번거로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렉도 미리 구매를 해 놓으시면은 두 번 일을 하지 않는 이사 후 수납 도구는 미리 많이 사놓지 마시고 이사 후에 실측을 한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바구니나 수납 도구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측을 가능하다면 꼼꼼하게 수납장 깊이 같은 데도 미리 재우시면 미리 구매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셀프로도 가능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이사 후에 정리도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리수납 업체에 저희 마마있는 공간 컨설팅에서는 이사 후에 정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사 전부터 고객님과 소통을 통해서 이사 가실 집에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라고 가이드도 해드리고 고객님 댁의 짐량에 맞춰서 고객님 댁은 옷이 이사 가는 동안 옷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옷 수납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지 대안을 해드리고 정리를 하러 들어가고 베란다가 없어졌어요 하면 베란다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수납을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이사 후 정리를 하러 방문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사 전부터 저희가 상의를 하시면은 이사 후까지 아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사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말고 정리수납 업체를 미리 예약을 하셨다면은 이사를 하실 때 그 얘기를 이사하시는 업체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정리업체를 불렀다고 하면은 거기서 와서 해줄 거니까 이사를 할 때 더욱더 신경을 좀 덜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하실 거죠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분류가 돼 있고 들어가 있어야 처음부터 짐량 체크도 잘 되고 분류하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리업체를 불렀다고 이사업체에 말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이사 후에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다음에 2탄에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편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